자, 생방송 정책 플러스 이번 순서는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법령을 알기 쉽게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죠. 톡톡 생활법률입니다. 네, 요즘 남녀노소 누구나 피부 건강에 관심이 많죠. 뭐 꿀피부, 광채 피부, 도자기 피부, 참 표현도 다양하더라고요. 네, 화장품이 현대인의 필수품이 돼가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시간에는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올바로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화장품과 관련한 법령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안수지 법제처 대변인실 사무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사무관님, 화장품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참 궁금해요. 뭐 화장품은 그냥 화장품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법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게 따로 있겠죠? 네, 화장품법 제2조에서 화장품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긴데요.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또 미화해서 매력을 더하고 또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는 등 또 네. 뭐 두피나 뭐 피부의 건강을 증진 유지하기 위해서 인체에 뿌리고 바르고 문지르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화장품이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고 네. 또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이 화장품의 정의에 또 포함이 됩니다. 예. 네. 효과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저는 좀 약간 배신감이 들기도 지금 굉장히 하는데요.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네, 앞에 잘 말씀해 주셨듯이 화장품이라는 것이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해서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이 좀 중요한데요. 화장품처럼 얼굴에 바르는 것이라고 해도 인체에 대해 작용이 커서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혹은 처치, 질병 예방 이렇게 사용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이 됩니다. 아, 그렇죠. 네, 따라서 그 화장품은 인체에 미치는 작용이 좀 경미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사용할지 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정의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제품이 화장품인 거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보통 기능성으로 쓰는 제품들은 좀 길게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해야 좀 효과를 볼 수 네, 있다. 뭐 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여자인 제가 봐도 종류가 워낙 많고 다양해서 사실 어떤 걸 써야 되냐 고민되기도 네. 하거든요. 남자인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 종류가 어떻게 법에서는 정의가 돼 있나요? 네, 화장품법에서는 뭐 인체 세정용 혹은 두발 염색용, 기초 화장용, 색조 화장용 등 이렇게 총 12가지를 사용 목적이나 혹은 기능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네. 우리가 흔히 화장실에 이렇게 두고 사용하는 그 네모난 비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화장품일까요? 아니면 화장품이 아닐까요? 저는 글쎄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뭐 닦으면서 뭐 좀 피부를 좀 이렇게 깨끗하게 잘 흐려지기도 보이게 하는 것 하면 같고. 화장품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이제 반은 맞고 또 반은 아니라고 예, 할 수도 예. 있는데 왜냐하면 비누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네. 액체 비누도 있고 고체 비누도 있기 때문에 액체 비누나 샴푸 같은 경우는 그 화장품법상으로 화장품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딱딱한 그 네모난 비누는 화장품이 아니라 공산품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화장품에 따른 화장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참 헷갈리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러네요. 네모난 딱딱한 그 비누는 화장품은 아니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화장품을 딱 사 보면은 뒤에 이제 성분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용어들이 좀 어려워서 이게 좀 인체에 좋은 건지 혹시 해로운 건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안전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피부에 직접 바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안전한지를 확인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 건 이제 안전성은 그 화장품의 원료에 어떤 것이 사용되어 있는지가 네. 그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과거에는 화장품법에서 이런 성분들은 성분으로 써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2012년에 이게 확 개정을 해서 이제는 이런 성분들은 화장품에 써서는 안 되고 그 외의 성분들은 모두 화장품에 쓸 수 있도록 이걸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원료는 금지되고 그 외의 성분들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자세하게 그 예시가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카본 블랙이라든지 에스트로겐 혹은 인체 세포나 조직 같은 것은 대표적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카본 블랙이라는 것이 저도 어려워서 찾아봤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그름 같은 거더라고요. 보통 자동차 타이어에 사용되는 건데 이거 예. 당연히 화장품에 쓰실 수는 없겠죠. 예.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대해서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화장품 성분 검색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서 네. 이제 화장품의 배합 목적이라든지 그 기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의심적일 때는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네. 보는 게 좋겠네요. 네. 요즘에 이제 워낙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친환경 화장품도 좀 많이 곽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친환경 화장품 안에는 천연 화장품도 있고 또 유기농 화장품도 있단 말이죠.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둘 다 이제 천연 어떤 자연 이런 과 관련돼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실 네. 수도 있는데 사실 네. 법상으로 보면 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점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먼저 유기농 화장품은 유기농 원료나 동식물 여기서 이제 유래된 원료들을 사용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한 제품이고 예. 반면에 천연 화장품이라는 것은 그 원료 구성 중에 일부가 이제 천연에서 천연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을 말합니다. 네. 네. 유기농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식약청에서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고 또 소비자가 그래서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살 수 있도록 했지만 천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국내 화장품법에 따른 어떤 공식적인 기준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네, 좀 구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천연 화장품의 경우에는 그럼 천연 원료를 뭐 1%를 사용하든지 99%를 사용하든지 다 천연 화장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극소량의 천연 성분만 들어가더라도 천연 화장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실 경우에는 이것이 천연 화장품이라고 했을 때는 이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원료가 다 천연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네.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과대 광고나 과장 광고에 좀 휩쓸리기 쉽기 때문에 그때 소비자분들께서 선택을 하실 때 좀 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0.00001%만 들어가도 천연 화장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용어를 알면 좀 더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 이제 DIY가 유행이거든요. 화장품에서도 직접 만들어서 쓰는 그런 것들이 좀 열풍을 불고 있는데 이걸 내가 만든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좀 팔거나 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은 한데요. 그 유기농 화장품이나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그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네. 먼저 등록을 하고 네. 판매하셔야 됩니다. 네. 이를 위반하면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판매 정지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고체 그 딱딱한 비누는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네, 거겠죠? 그렇죠.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 등록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좀 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네.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민원 신청을 통해서 쉽게 등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전에 등록을 먼저 하시고 판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예. 요즘같이 이제 햇볕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계절에 꼭 필요한 화장품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선크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크림인데 선크림 살 때 이렇게 표시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네. SPF 뭐 40, 뭐 PA+++ 뭐 이런 표시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요즘 꼭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다니셔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외선 차단제는 화장품법상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예. 자외선 차단제에 써 있는 SPF라는 것은 Sun Protection Factor라고 해서 네. 자외선 B 차단 지수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PA는 Protection Grade of UVA라고 해서 자외선 A 차단 지수를 말합니다. 네.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네요. 자막이요. 네. 예. PA는 PA 플러스부터 해서 3등급으로 나뉘는데요. PA 플러스가 가장 차단이
효과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네. 네, 그리고 SPF 역시 그 수치가 클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50 플러스라고 표시된 것도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50 이상인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50 플러스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표시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그렇군요. 확실히 이런 어떤 것들을 잘 알고 사면 네. 보다 좀 기능에 적합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요즘 이제 다양한 효능이 있다거나 좀 뭔가 그 피부에 좋은 성분이 함유됐다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살 때, 화장품을 살 때 이것만은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화장품을 구입할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허위 과대 광고라고 네. 할 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화장품이 의약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장품법에서 그 화장품의 내용이나 명칭 그리고 효과나 효능에 대해서 그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처럼 표시하는 것이 또 금지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점을 특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또 제가 또 중간에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여드름에 효과적인 화장품을 광고할 때 광고 문구로 가능한 게 어떤 것이 오. 가능한지 예. 먼저 1번은 여드름을 개선한다. 네. 2번은 여드름에 효과적 여드름을 네, 어렵죠? 질문이 어려워요. 예.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하다.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여드름 화장품 광고에 적합할까? 몇 가능한지. 번이신 것 같아요? 여드름을 개선한다. 1번?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2번이 정답입니다. 하하. 그렇죠. 제가 퀴즈에 강합니다. 정확하네요. 네. 네,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 적합하다가 정답인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문구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 네.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네. 기미나 주근깨를 없앤다. 이거는 의약품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치료하는 것처럼 예. 느껴지니까 그래서 안 되는데 기미나 주근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문구는 화장품으로서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드름을 개선한다 이러면 좀 사실 더 사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거 좀 조심해야겠네요. 그럼요. 네. 소비자분들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것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자, 화장품이 사실 남성분들 중에는요. 그 화장품 쓰다가 좀 지났는데 어디 이렇게 서랍 안에 있어요. 비싼 거네? 다시 꺼내서 사용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아, 네. 이 유통기한이 있나요? 어떤가요? 네, 화장품도 그 먹는 식품처럼 유통기한 비슷한 게 이제 사용 기한이라고 해서 꼭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요. 화장품이 또 오래돼서 변질이 되면은 오히려 피부에 썼을 때 더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식품에서 유통기한을 확인하듯이 그 화장품도 사용기한이나 혹은 개봉 후 사용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화장품의 사용 기한은 이제 그 화장품에 보통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재해놨고요. 그다음에 개봉 후 사용 기한은 이제 그 화장품 표지나 그 포장에 이렇게 12M 이렇게 써 있는 걸 혹시 보셨을 거예요. 네. 예. 그게 이제 M이 months라고 해서 11개월. 네, 몇 개월. 몰랐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개봉하고 나서 12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네. 걸 표시를 해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꼭 주의하셔서 그 딱 기억을 해놨다가 언제 내가 이 화장품을 개봉했는지 기억을 해뒀다가 그 사용 기간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보통 뭐 외국 화장품에는 일반적으로 뭐 베스트 비포 이런 게 써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었군요. 그렇군요. 12M, 9M. 네. 좋다고 아, 아껴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요. 기한 내에 미리미리 잘 쓰셔야겠네요. 예. 네. 참 이제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화장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졌는데 마지막으로 화장품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네. 저희들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 마지막으로 좀 알려주시죠. 네, 화장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화장품 소비자분들께서는 소비자 상담센터라고 해서 네. 그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전담하는 곳이 있는데요. 전국에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를 하시면은 신속하게 상담 서비스를 해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혹시 모범 상담 사례를 통해서 구제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24시간 동안 네, 그 신청이 가능하다고 네. 하니까요. 이걸 이용하시면 그 화장품을 통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국번 없이 1372번이군요.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화장품 소비와 관련해서 알아두면 유용한 법령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안수지 법제처 대변인실 사무관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